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예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말에 제가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산, 울산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산 분들은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강의장을 채우고도 그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 오늘 조금 코스피장 조금 많이 올라줬어요. 반등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인 구간을 또 빠르게 회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메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좀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거 반복을 하면서, 정말 투자자분들 좀 괴롭히고 있는 구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이제 동시효과가 막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1945포인트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 중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장에 2%대 급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중국 지표, 오늘도 제조업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게 났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아마도 시진핑 쪽에서 이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지준율 인하라든가 이런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술적인 반등이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중국 지표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지만 수급적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시적으로 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본다라면 지금같이 힘든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괜찮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조금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흐름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얘기 드렸던 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다. 결과적으로는 55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가 나올 것이다는 얘기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변함없이 좀 유지가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 그 변동성 랠리 구간 속에서, 시장이란 게 계속 그냥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게 돼 있고, 랠리도 순항 랠리가 있고, 변동성 랠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558포인트까지는 어찌됐든 변동성 랠리다. 그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대외적 변수 요인, 악재 요인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얘기들 나와요. 그리고 대북 리스크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변동성 랠리는 여전하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조 속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앞서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굉장히 갖고 노는, 즉 메롱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즉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더 그만 괴롭힘 당해야 되겠다고 빠져나오신 전략보다는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하신 전략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일수록 종목을 재편해야 되는 시기다. 그 점 꼭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반기보고서, 즉 감사보고서 미제출한 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그 불안감들이 오늘 아마 이 랠리 속에서의 변동성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추세가 강한 종목군들, 즉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올라오고 있다.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자꾸 이제 얘기들 나와요. 경착륙 얘기도 나오고 연착륙 얘기도 나오고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지표가 안 좋아지고 조금 부진하다 싶으면 그들은 중앙기관에서 통제를 합니다.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분명히 또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에서 다시 하락적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무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살아 돌아온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장도 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변동성 랠리지만 어찌됐든 랠리입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랠리입니다. 그 점 다시 강조드릴 테니까 자,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해안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에서 1, 2번. 자,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보내주셔서 빠르게 종목 교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요, 시황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 움직이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큰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테니까요. 문자 빠르게, 전화 빠르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멘토님이 담당하고 계신 몫이죠. 자, 이벤트 고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 큐 여보세요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전화를 이용한,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편 주소는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채택이 되신 분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1개월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이벤트 쭉 이어집니다. 저희가 바로 계속 대안주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그 대안주에 대한 정답과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거기 추첨을 통합니다. 추첨 통해서, 저희의 기법 CD,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예비연금 멘토의 예각 기법이 담긴 CD를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박 이벤트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대안주. 자, 첫 번째 두 번째 곡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곡에는요, 이 기업은요, 반도체 장비 섹터의 한 종목입니다. 예.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생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냥 막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공 상태에서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옮기는 겁니다. 그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정답이 아마 쉽게도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자,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인데요. 이 상신 EDP 지금 매수 가격대가 6,250원에 비중 25%시네요. 4959님 남겨주셨는데, 자, 6,200원이면, 최근 들어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되셨는데, 이제 지금 좀 상승 가닥이 잡히니까 아마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청자분께서 잘못하신 게,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6,200원이면요. 잘 사신 거예요. 올라오는 구간에서 6,200원. 근데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올 때는 여기를 못 따라잡습니다.
안 따라잡으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은 강하게 상승이 있고, 그 다음 횡보, 그 다음 다시 상승, 그 다음 둔각을 만들고 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떨어질 때는 어디를 잡아도 제가 머리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지지선이 어디서 확보가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각도가 추세를 꺾기 전까지는 못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봉이 지금 추세를 살짝 꺾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이 구간부터죠. 이 구간부터인데 1월 3일부터 추세를 꺾기 시작해서 이 추세를 꺾는다고 바로 위쪽으로 들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둔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둔각 구간에서 박스권이 보였던 자리가 이 자리대입니다. 그죠? 5,500원대에서 4,700원대. 근데 이 5,500원대를 어찌됐든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구간대가 강한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500원대를 깨지 않는 한은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가 하면 6,500원대 이상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충분히 대응 전략 가능하실 테고 6,500원대가 무난히 돌파가 되면 이 다음 구간이죠. 7,300원대 매물대가 좀 보이는 7,300원대까지 들고 가시라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잘 따라 하셔서 수익을 크게 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하이스코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48,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 하이스코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그나마 철강 섹터 중에 제일 양호한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신고가를 금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호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8,500원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목표가를 1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월봉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약 한 56,000원 정도입니다. 1차 목표가를 56,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약 62,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자리, 즉 익절 자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익절 자리대는 52,000원 자리대죠. 52,000원짜리 단기 이동 평균선 자리입니다.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즉 익절을 해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이분 정말 애청자십니다. 4252님. 어떻게 이렇게 예청을 매번 하시면서 첫 곡에 두 번째 곡에서 계속 문자 정말 정성이 대단하세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SFA 땡입니다. 자, 냉정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땡으로 말씀드린데. 1834님, 예, 정답. 에로티 베큐음입니다. 비법 CD 가지고 싶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땡입니다. 자, 정답자 벌써 13분이 됐는데, 이거, 사전 유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바로, 문자 상담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자, 12,850원에 비중 30%라고 하셨어요. 2386님. 자, 요 종목 지금 최근 들어와서 좀 강하게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요 구간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다 떨어지고 나서, 즉, 요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조정이 끝까지 나왔죠. 그죠? 조정이 나오고, 횡보가 이어지다가, 이 횡보 구간, 즉, 박스권을 분명히 하단 쪽, 즉, 지지받는 구간을 만들어내고는, 자, 요 박스권으로 보이던 자리대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자, 지금 자리대가 저항대가 보였던 요 자리대에서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그런데, 요 올라오고 있는 22평이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요거는 완만하면서도 가파른 추세입니다. 가파른 추세라면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들고 가셔야 되는데, 자,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전략 잘 한번 잡아보세요. 자, 요 강한 상승의 추세가 시작될 무렵쯤에 이제 직선 추세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직선 추세선을 꺼보면 요점 부분 시작 부분이에요. 여기서 22평과 거의 평행한 선을 하나 꺼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선에서의 자 여기 저항대에서의 일단은 평행한 선을 한번 꺼볼게요.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한번 꺼보면 요 선은 지워야 되겠죠, 그죠? 요 선을 지우고 보겠습니다. 요 선은 22평 부근의 선이고, 자, 요렇게 보면, 자, 명확히 나오죠, 그죠? 요 명확히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자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자 요 파란색 밑에서는 매수 자리대예요. 요 파란색 위에서는 매도 자리대입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다시 매도, 다시 매수 자리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사실은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안 사겠다는 심정으로 11,700원대까지는 기다리셨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셔서 매수를 하셨다면, 자, 이 구간에서 이미 매도 구간대를 지나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빠질 우려가 분명히 보입니다. 11,700원대, 여기까지는 빠질 우려가 보입니다. 그럼 요거를 견디시면서, 자, 다음 구간인 12,800원, 13,000원대까지 자, 장기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30%예요. 더 늘리지는 마세요. 비중 30%면 이 종목의 비중 30%, 적당합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니까 요 종목 비중 30%면 더 늘리시지도 말고 그렇다고 비중 지금 축소할 구간도 아니다. 근데 손절선을 잡기보다는 이 11,500원대 자리대가 매수 타이밍인데 내가 그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위에서 잡았구나. 그것만 반성까지는 아니고 그냥 다시 한번 회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명확한데 11,100원이 깨지면 이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지 않는 한은 한번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위닉스를 매수하셨네요. 15,8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거의 이제 수익이 한 15% 정도 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지금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상승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얼추 목표치가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횡보를 해줬죠. 저점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폭만큼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라면 지금 자리대, 즉 금일 자리대는 목표가가 금일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익절가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00원 자리대입니다. 이 17,800원 자리대를 이탈을 한다라면 지금 비중이 25%시니까요. 절반 이상은 익절을 하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2만원대는 한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 정도까지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 계십니다. 자, 6644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젠백스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땡입니다. 자,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인데요. 자, 비아트론 12,500원에 비중 50%라고 설명을 주셨고, 자, 5432님 남겨주셨어요. 자, 이 종목은 분명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 요렇게 항아리 모양을 나타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여기 항아리 패턴인데 여기 항아리 패턴에서 여기 살짝 드는 척 하다가 죽여놨죠. 그죠? 여기서 항아리까지는 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 모양을 다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급등이 나오면 횡보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횡보거든요. 이 횡보 구간대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박스권 형태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지금도 여기 뚜렷하게 박스권 보여요. 그죠? 윗선과 아랫선이 뚜렷해 보입니다. 11,300원대와 9,800원대가 자꾸 왔다 갔다 이쪽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11,300원대를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내려오고 있는 강한 저항대죠. 이 내려오고 있는 선 122평 이 122평 저게 내려왔네요. 다른 게 내려왔네. 자, 122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둔각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62평이 내려오다가 이제 둔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둔각을 만든 게 다시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 조정, 즉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저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간 조정 조금 나올 수 있는 즉 구간대는 요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들고 가보시다가 요 방향성이 위로 탁 튼다 싶으면 계속 보유를 하시다가 어디쯤 자, 여기 저항대 보이는 11,500원대쯤에서 일단은 1차로 조금 빠져나오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손절하기 싫습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13,000, 한 번에 더 저항선에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13,900원대까지 중기적 관점 유지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손절선 명확합니다. 바로 9,600원대인데요. 9,600원대를 깨고 내려오면 손절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자, 여기서 추세선상 횡보가 내올 때는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추세가 확실해지면 방향성을 틉니다. 그 방향성 틀 때 이 구간을 깨트리게 돼버리면 9,600원대 구간인데 이 구간을 결과적으로 9,600원대 9,700원대죠. 700원대 구간을 깨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쭉 밀려 내려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곡에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기업은요, 클린 진공 박스를 제조를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4개 기업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한 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동사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한 2,500억 원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국 사이버 결제요. 한국 사이버 결제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2,508원. 네, 비중은요? 5%. 5%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근데 오늘 많이 네. 올라갔거든요. 그때 매도를 하려다 더 네. 갈까봐 나도 뒤싹 빠져버렸어요.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세요? 단기가 아니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네. 자, 우선 이 한국 사이버 결제가 같은 이 전자결제, 모바일 결제 쪽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KG 모빌리언스나 KG 이니시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이 한국 사이버 결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돌파를 했다가 이탈돼 있는 자리대가 오늘 고점을 형성했던 한 14,000원 정도대예요. 그럼 결국에는 14,000원 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고가가 약 한 13,950원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13,000원에 밀려서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예. 그 자리대가 지금 저항 자리대예요. 저항 자리대가 있는데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매수를 좀 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3만 주가 조금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로 좀 전환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일도 아마 반등 시도는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근데 12,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짜리 때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0원짜리 때만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12,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오늘 형성돼 있던 고점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시청자분들,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꼭 방송 시청하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테스나요. 테스나요? 예,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12,900원에 20%요. 12,900원에 20%. 12,900원. 12,900원에 20%요? 예. 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오늘 들어갔는데, 예. 좀 내려가지고, 이거 왜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이게 뭐, 사물 인터넷 좀 유명하고,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게 좀 평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갖고, 일단은 들어갔는데, 내리니까는 이게 잘못된 건가 하고, 원래 효성 ITS를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테스나 쪽을 좀, 그 중에서 좀 낮잖아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들어갔는데, 이게 좀 내리니까,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중간에 좀 내릴 때 들어갔는데 또 막판까지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매수가랑 이제 매도가를 좀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원래 매도가를 한 12,500원을 잡고 들어갔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그 테스나 방송에서 소개되는 거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방송에서도 받고, 그때 방송에서 보고 나서 하려고 했다 그때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 방송 나오신 다음에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지켜보다가, 좀 원래 좀 약간 조정 기간인 것 같아가지고, 뭐 3월 인터 쪽에 좀 당분간은 좀 전망. 제가 이 테스나를 말씀드렸던 구간 때는 10,000원 미치였습니다. 그죠? 네. 10,000원 미쳤는데, 최근에 13,000원 이상, 즉 14,000원 이상까지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보시다시피 내갈 수는 없습니다. 내 상승은 없어요. 그러면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하겠죠. 그죠? 예.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 지금 중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22평을 한 번도 조호하지 않고 올랐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격도, 심리적 이격도가 벌어졌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면 그 주가는 늘 심리적 이격선을 많이 벌려놓으면 좁히려 들어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그 습성에 의해서 지금 빠진 거예요. 이 동사가 갑자기 회사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실적이 지금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팹리스 업체들을 매출처로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 그렇다면 동사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가 올라오던 구간, 즉 자, 주가의 연속성, 제가 속도 이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속성 속도 이론을 보자면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다가 첫 번째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자, 이 올라오고 있던 주봉상에서 올라오고 있던 이 강한 5위평조차 처음 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더 들고 가시되, 자, 손절가는요, 제가 익절가를 잡아드린 가격대가 있어요. 지금 11,800원이 터치하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익절이 돼 있겠지만 좀 미리 산 분들한테는 지금 선생님한테는 아마 이 11,800원이 손절가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15,000원까지 보세요. 아시겠죠? 요번 주에는 계속 조정이 될까요? 이번 주 조정이 아니고 내일부터는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근데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온다는 얘기예요. 크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쪽입니다. 지금 확률상으로 보면.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자, 문자 상담입니다. 영업무역은요, 37,000원에 20%를 매수하셨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얼마까지 들고 가야 될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자, 영업무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크게 밀렸었죠? 크게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5,000원대에서 4만원 이 사이에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매도가 좀 출회가 됐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지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35,0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4만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니까요. 박스권역으로 트레이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차바이오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00원에 비중 30%라고 추매 가능할까요? 6509님 남겨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차바이오엔 이거 종목 상담 들어올 때마다
13,000원 위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죠? 지금 전에도 밀렸던 자리대고 지금도 밀렸던 자리대. 이 자리대를 강하게 한 번에 돌파는 못한다. 분명히 강조 또 강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시라. 즉 HTS 상에 선 많이 꺼보고 줄 많이 꺼본다고 HTS 돈 더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강조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이다가 이제 속임수 구간이죠. 그 속임수 구간을 만들어내고는 바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보면 이렇게 다시 하락선을 겪고 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 요거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도 보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지금 지지받는데 보여요. 근데 자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단 게 아니라 이 연속성 속도론에서 하나 둘 셋 넷 음봉, 하나, 둘, 셋, 음봉, 하나, 둘, 셋, 음봉. 나왔죠, 그죠? 근데 그 음봉의 크기가, 자, 요거는 거의 음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단모입니다, 그죠? 단막대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음봉의 크기가 좀 커요. 그렇다면 지금 연속성 속도 이론을 보면 요 음봉의 크기가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재하락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13,000원 위에서는 다시 밀릴 수 있는 자리대니까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맞지 않느냐 강조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가격대 12,700원대를 깨지 않는 한, 즉 주봉에서의 12,700원대인데 사실상 일봉에서 이걸 깨버리고 나면 자, 주봉에서, 이번 주 말쯤에 이걸 다시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불안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손실 구간이 아니신 구간이고, 그렇다면 일단은 조금 빠져나왔다. 즉, 소나기 좀 피해 나갔다가 추세선상 아래로 받고 있잖아요. 그죠? 소나기 좀 피했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전략 세우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가는요, 너무 하루에 일비 하셔도 그렇지만 너무 방망이를 길게 잡고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지루해서 또 못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다른 종목군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자, 저항대가 분명하게 보이는 구간에서는 차익신을 좀 생각을 늘 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태웅이네요. 31,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금일 풍력 관련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공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활성화를 좀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물려 계십니다. 약 한 10% 가까이 물려 계시는데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적어도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죠. 약 한 33,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약 영업이익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한 7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약 한 2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니온, 바로 다음 종목이 있습니다. 유니온, 5,080원에 비중 20%, 6899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아마 방송을 보고, 대안주를 보고 해답을 얻으신 것 같아요. 자, 매수 잘 하셨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OCI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죠. OCI가 빠질 때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덜 빠지고, OCI가 올라올 때는 이 종목은 더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분명히 OCI 상담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CI를 끝까지 고집하신 분들보다 유니온을 잘 선택하신 분들이 더 수익률이 좋음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전체적인 주가를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OCI하고 굉장히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2012년도 후반쯤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죠? 2012년도 초반쯤이죠. 초반쯤에 고점을 찍고 쭉 밀렸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행보 구간이 나왔습니다. OCI 한번 볼게요. OCI도 최근에 올랐지, 그렇게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2012년도 초반쯤에 고점을 찍고 쭉 밀렸죠. 그리고 한참 행보하다가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니온보다는 덜 올라옵니다. 왜?
유니온이 궁둥이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니온이 아무래도 작은 종목들이요. 쉽게 움직여요. 그리고 빠질 때도 쉽게 안 빠집니다. 모멘텀이 부과가 됐고, 자, 유니온이라는 회사 자체는 알루미나 시멘트, 백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특수 시멘트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시멘트 업황 좋은 거에 대한 부분, 거기까지 모멘텀을 부과시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 자, 이 5,600원대 자리대가 아마 저항대로 또 한 번 작용할 것 같아요. 여기서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시거나, 안 그러면 5,600원을 뚫고 강하게 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자, 6,400원대까지 끌고 가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면서 수익 극대화하세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6곡에 5번째와 6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요. 한 달간 외국인 쪽에서는 69,000주 매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18,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6번째 곡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3을 갖다가 이런 트리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이 기업의 동사 사명은 트리플 S입니다. 예. 뭐 이미 트리플 S 이 정도 나가면 뭐 다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받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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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듣기 싫으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잠깐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잠깐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31,0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진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업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주식을 받았다라면 아닐 건데, 31,000원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라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61선짜리대를 지금 이제 지지 라인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상승 추세대를 이러한 식으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 자리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3,000원짜리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21,000원짜리대까지는 봐야 됩니다. 일단 내일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 즉 하락에 대한 눌림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내일 모레까지는 일단 보셔야 되는데 아마도 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은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TI요. 아, STI요? 예.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예. 예. 매수가는요? 8,460원요. 8,460원요? 네.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30%?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오늘 많이 오르길래 내리 한 번 더 보려고 했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 할까 하고요. 목표가 잡으시지 마시고요. 자, 제가 차트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차트만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장은 아니에요. 이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왜 S타일을 추천드렸다가 9,000원대에서 다 차익 실현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아직은 잡으시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자, 강하게 상승이 있고 나서 한참 행보가 나왔죠. 그리고 2차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 이후에도 지금 행보가, 즉, 둔각이 만들고 있는 자리대였어요. 근데, 자, 이걸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자, 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자, 이, 62평이죠. 이 62평이 닿이지만 않고, 조우를 하더라도 이게 꾸준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직선 추세예요. 그렇다면 이게, 조우를 하더라도 반드시 튕겨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까지는 차트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종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실적으로 봐도, 이 회사가, 3D 프린팅 쪽에서는 실적이 가장 아마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두 가지는 딱 부합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자, 이게 뭐가 부합이 안 되는가 하면, 이게 신용 비율이에요.
지금 신용 비율 보시면 10.64%입니다. 그죠? 예, 예. 신용 비율이 이렇게 높은 회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잘 없습니다. 10%가 넘어가는 종목이 잘 없어요. 그럼 이게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는 무섭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신용은 길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연장을 해도 6개월입니다. 근데 이 신용 비율의 어떤 유지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강하게 이 신용 비율들을 털만한 자리대가 안 나오면 결국은 다시 종목은 꼬꾸라지거나 안 그러면 신용 비율 털 자리대가 와서 손바뀜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애매한 자리대라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러면 딱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8,4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9,100원대 익절가 딱 잡아 놓으시고 이 9,100원대 종가상 9,100원을 깨면 무조건 빠져나오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1,500원이 넘어가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아시겠죠? 익절가 예. 다시 잡아 드릴 테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세요. 성공 예,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1504님, PSK 라꼬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땡입니다. 자, 깨갱 열심히. 락고예를 잘 못 살리시는 것 같아요. 경상도 분이 아니시죠. PSK 락고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YMC입니다. YMC요? 네. 예,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샀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네, 매수가요. 6,430원요. 6,430원, 비중은요? 비중은 20%입니다. 20%요? 예.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옆에서 누군가가 네. 전화해서 이걸 샀거든요. 네. 근데 회사 전망 좀 알고 싶었어요. 아, 옆에 누군가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하셨어요? 예, 예. 자, 일단 YMC 같은 경우 보게 되면 LG 쪽에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화두로 되고 있는 게 UHD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부분들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세 때는 일단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돼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자, 여기서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게요.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한 5,000원대 후반권역에서 매수를 해줬거든요. 6,000원대 초반하고. 근데 지금 며칠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네. 숨고르기가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즉 오늘 형성되어 있던 자리대 한 6,400원, 6,500원 이 자리대에서부터 한 7,000원 정도 대짜리대가 가장 매물이 좀 많은 구간들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뭐 실적도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단기로 봤어요. 단기? 예.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6,1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6,100원 정도로 좀 잡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보니까 6,800원에서 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예.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하시고 다시 또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지금 보고 코디에스요. 코디에스요? 코디에스. 저한테 전화 한번 주셨었죠? 예, 예. 매수가가 뭐- 어떻게 되시는데요? 너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5,020원, 뭐 30원 그랬, 50원 그랬었어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20% 정도죠. 20% 정도? 예. 뭐, 많이 빠지셔서 걱정이 돼서 전화 주신 거죠? 예, 자꾸 저를 내려가니까 어. 줄줄 흘러 내려갈까 어디까지 가나 싶어가지고. 예. 줄줄 흘러 내려가니까, 예, 그지? 예, 예. 근데, 손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 예,
일단은 요 네. 가격대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가격대가 자, 전 저점이 형성됐던 그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올라오고 난 이후에 강한 상승 이후에 자, 횡보가 나왔고 조정이 약하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횡보가 다시 나온 자리대요. 그러면 이 횡보가 나올 때는 제가 박스권 흐름을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예.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어요. 뭐냐면 4,200원대와 5,300원대의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200원, 5,300원이야? 4,200원, 5,300원이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오면 다시 5,300원대에서 이 구간을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5,300원대 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걱정해야 됩니다. 예. 근데 5,300원까지 가겠어요, 빨리. 예, 당연히 가죠. 예, 당연히 가죠. 왜 가게 되느냐 하면, 자, 요 코디에스하고 즉,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PS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PS텍. PS텍. 예, PS텍을 보면 지금 최근 들어와서, 자, 강하게 상승, 코디에스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자,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횡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박스권의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PS텍은 지금 최근 들어와서 왜 안 빠지느냐. 삼성과 관계된, 계약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삼성에 처음으로 납품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시장의 루머지만, 일단은 그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디에스가 PS텍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에 대한. 그 제품이 이미 나왔어요, 시제품이. 그렇다면 이 PS텍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PS텍의 주가는 좋은데 코디에스는 왜 이 모양의 주가를 만들어냈냐? 시장에서 결국은 우려를 만들어내면서 주가에 조정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자, 분명히 먹을 거리를 만들려면 조정이 있고, 자, 골이 자꾸 산을 만들죠. 산 만들고, 골을 만들고, 다시 산 만들고, 골 만들고, 다시 산을 만듭니다. 그죠? 다시 골을 만드는 거예요. 이래야 결국은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횡보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축적 구간이 나와줘야 매집을 하는 곳 쪽에서 제대로 매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계속 흔들리다 보면 결국 이런 종목은 다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300원대에서 갈등을 하셔야 될 종목이지, 이거를 차익을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언제까지 들고 한번 가봐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 그걸 갈등하셔야 될 종목이지, 지금 막 우려를 나타내면서, 갈등의 폭을 줄여서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 박스권 하단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하루 떨어지면, 좀 슬퍼하고, 하루 올라가면, 굉장히 기뻐하고 이럴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도 골 선상에 있잖아요. 그죠? 박스권에서 산 만들고 골 만들고 살 만들고 골 만들고 산 만들고 골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걸 걱정하셔야 되겠습니까? 5,300원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걱정하셔야지. 그죠? 예, 좀 그 더 점 떨어지면은 더 매수해도 됩니까? 추가 매수요? 네.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몇 %인데요? 지금 20%잖아요. 네. 한 10%까지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예,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합니다. 현대차 매수하셨네요. 24만 4천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여전히 좀 박스권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22만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정고점 상단이죠. 박스권 상단 24만원, 2차를 26만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데요. 11,450원에 비중 10%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우리 산업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1,000원대 그 아래에서 저희 11,000원 부근이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대안주로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 최근 들어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자,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다시 둔각을 만들면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한참 동안 횡보, 즉 조정이 들어왔을 때 한참 동안의 횡보는 결국은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이 박스권에서 밀리질 않고
추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릿대는 계속해서 손절가를 높여가시면 되는 전략이 나옵니다. 일단은 전고점 부근이 14,700원대는 무난히 통과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선을 12,900원 잡아놓으시면 돼요. 그럼 익절가가 되겠죠, 그죠? 12,900원 딱 잡아놓으시고 추세를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수익으로 전환 내겠다. 요 생각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고점 부근이 14,700원이 오면 손절선을 13,000원대까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3,500원대까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15,000원, 16,000원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손절선을 다시 익절선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네요. 17,5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80% 가까이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겁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19,000원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보유감 좀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죠. 15,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첨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빰빰빰빰! 자, 1504님 당첨되셨습니다. 자, 축하드리겠고요. 저희 기법 CD 받으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기법 CD는 일괄 배송되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안주, 저희가 정답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가 시장을 늘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자, 비정상적, 즉 비합리적 구간에서는 반드시 빠르게 회귀한다는 얘기 드리고 했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 채널, 이 프로 고정하셔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지금 바로 대안주에 대한 전략은 이 공개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 저희 이렇게 빼쪼가게 생기신 정재훈 멘토님께서 바로 4시부터 진행을 하십니다. 공개방송을. 자, 저희 참 빼쪼가게 생기셨죠. 자, 이분께서 진행을 하시니까 공개방송에서 대안주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